오늘 그 청문회 보셨어요? 나 진짜 김행이 가장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만신창이가 아니 그 전에 네. 저는 사실 지금 계속 지역 행사하고 막 이러느라고 아침 새벽부터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뛰다가 여기 달려와가지고 사실 TV를 못 봤고요. 유튜브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는데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저기 남편 얘기로는 공중파 그 어디에도 지금 청문회를 방송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뭐 MBC 같은 경우도 유튜브 채널로만 보여주고 있고 아, 그래요? 다 아시안 게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작당했네. 이러야 되겠습니까? 작당했어.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니까 만신창이 된 김행도 우리가 유튜브 채널 보는 우리 진영분들은 신나게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사실 저쪽에 계신 분들은 별 관심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찾기도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진짜 좀 너무하네. 너무 심하죠. 왜냐면요. 스포츠 중요하지. 근데 일국의 장관과 스포츠 경기 하나와 그거 너무하네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누가 요즘에 지상파 봅니까? 네. 아니 지금 그 지상파를 안 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유튜브 보고 계시느라 우리 오늘 알람이 안 나가가지고 피해가 막심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그거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 네. 자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막 진짜 이런 식이에요. 야 예의 지켜 많이 컸다. 서로 막 저러고 있고 막 야 조용히 해 이러면서 뭐 진짜 개판이야. 아유. 이게 장관 인사청문회 맞아요? 저렇게 될 거 알고 공중파에서 아마 중계하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국민의힘이 애초에 실드도 못 치겠다 들어오지도 않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보시면요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소리 지르고 그냥 우리 민주당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요. 아니 자료 요청에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어그로만 끌고 깽판 치겠다. 네 청문회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가져와서 하고 지금 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지상파 애들에 보면 이제 아시안 게임 중계권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청문회도 하루 종일 하잖아. 사실상 일과 시간 내내 오전하고 오후하고 그런 측면이 계산해 보니 스포츠 중계하는 게 더 남는 장사다고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거 중계 안 하는 건 좀 내가 봤을 때 좀 심한데? 왜냐면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아마 안타까워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재밌어. 스포츠보다 더 재밌어. 스포츠 지루해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례가 없었을 거예요. 보통 공중파에서 이런 걸 하면 그래도 몇 %는 이 정부의 장관을 응원하는 댓글이 있는데 지금 공중파 댓글 보시면은 전부 다 김행에 대한 욕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신원식 유인천보다 더 부적절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막 희대의 캐릭터. 정말 다른 의원,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들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 김행이 이렇게 난리를 쳐주면서 다음 두 후보들이 조금 더 부담이 갈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붕짜자, 붕짜, 찍지마, 튀기. 이거 지금 3종 세트로 묶어서 나가고 있는데. 너무 신원식은 이제 웃깁니다.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했고요. 다음 주에 임명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런 거잖아. 청문회 한 뭐해. 그 임명해버리면 되는데. 내가 그래서 저 이동관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저 청문회 하지 말라고 어차피 임명할 건데. 근데 민주당도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얼마나 나쁜 애인지 착한 애인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거 뭐 청문회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재밌는 게 김행이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이야.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분과 친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발뺌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 시작점은 그거 아니에요? 장성철이 김행이 김건희 여사와 20년 친분이 있었다. 이번 개각의 핵심 포인트다. 저게 김건희의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김행이 의혹 쏟아져도 버티는 이유가 김건희 친분 믿고 버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실제로 그 DC 인사이드 주가 조작 이게 굉장히 컸던 주가 조작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저 분위기에서 뭐가 있냐면 김행은 나는 언론인 출신이야. 위키트리 언론인 출신이야. 그러면서 그 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이 과정들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주주였던 것들은 굳고 숨겼다는 게 더 핵심이에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죠. 왜 숨깁니까? 그래도 어차피 다 들통날 건데.
지금 청문회에서도 자료 요청을 하는 것 중에 지금까지 이력을 내라. 근데 그 이력을 안 내는 거예요. 그 이력을 안 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장관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력서에 본인이 어디에서 일을 했다는 거는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죠. 그게 사생활이기 때문에 공개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시간만 잘 버티고 나면 뭐 무조건 장관 될 거니까 이 그러니까요. 생각밖에 없는 그 거죠. 생각이에요. 근데 이건 수사 대상이란 얘기들 우리 시청자분이 대다수가 하고 그러니까 계습니다. 저거 보세요. 저거 이제 저 관계도를 보면 저기에 막 인수합병하고 막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김행이 저 세 군데 대주주로 있었던 거예요. 이른바 전주? 아니 그러니까 대주주니까 뭐 전주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대주주의 핵심? 허락 없이 음. 저런 사건은 일어나기 힘들어요. 우리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보듯이 거기 권오수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권오수 지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저 김건희가 두 번째 대주주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모르고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행은 DC 인사이드와 1%도 관련이 없다라고 말을 진짜 거짓말을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리소스 그리고 넥서스 투자 그리고 디지털 인사이드가 DC 인사이드의 법인입니다. 거기 밑에 이제 DC 인사이드에서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던 IC 코퍼레이션의 또 사회 이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DC 인사이드를 모를 수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 조작을 뒤집어 쓸 수가 있거든.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2006년에 그 우회 상장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김행이 글로벌 리소스 저것 중에 글로벌 리소스라고 있잖아요. 글로벌 리소스의 지분이 8.8% 보유한 등기이사.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게 막 어마어마해. 그림으로만 그리면 A4 용지 한 20장 나와. 이 주가 조작 관련도가. 어쨌건 간에 그냥 그 디테일은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문제는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해서 대주주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나 사회이사나 사내이사나 이 경력을 숨기면서 나는 언론인 출신이야. 이렇게 성공한 기업인을 지금 저번에 뭐라 그랬지? 이렇게 성공한 기업인을 비난하는 게 뭐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본인이 굉장히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가 조작도 실력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저것도 생각합니다. 봐봐요. 지금 지분 1%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알고 25.8%. 야, 이게 언론이 쉴드 쳐줄 거야, 검찰이 다 봐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보여줄 수 없는 행태거든요. 맞아요. 김건희가 보여준 모습하고 거의 똑같지 똑같죠. 않습니까? 네. 그래도 거기는 검사가 남편이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친구 남편이 검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보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송입니다. 위키트리도 지분 1% 없다더니 지금 탄로 난 게 똑같이 계속 나는 1%도 없어. 1%도 없어. 10원 한 장 없어. 이거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김행의 기업 근무 이력 전부 안 보겠습니다. 디오픈 소사이어티, 디인포메이션, IC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소셜뉴스, 저게 이제 위키트리죠. 위키트리죠. 소셜홀딩스, 멘티 캔버스, 사이언스 플러스 여기 대부분 이사 이런 거를 했다는 건데. 근데 이게 나는, 또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대주주, 이사 경력 등을 숨기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이런 게 있어요. 한때 대한민국에 부동산 열풍이 불어서 한참 개발 시대에는 있잖아요. 고속도로 어디로 나는데 어디에 무슨 뭐가 들어온데 그걸로 미리 알고 땅 사갖고 돈 벌었죠. 그게 대한민국 1세대 졸부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벌이라고 하는 이건희나 뭐 저 정주영 같은 사람들은 기업으로 일군 거고 우리나라에 돈 좀 많다는 이제 고소득층 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 투기로 특히나 강남 개발할 때 강남에 땅 갖고 넘부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졸부라고 이름을 불렸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부자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그 흐름이라 보시면 되죠. 우리 벤처 열풍 볼 때 있잖아요. 벤처 열풍 불면 코스닥에서 막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이 막 몇 배씩 튀고 막 그러고요. 그 당시에 내가 진짜 부러웠던 친구는 그 당시에 한솔텔레콤 그때 018인가 네. 거기 있던 친구가 우리 사주 그래갖고 우리 그 직원들한테 전부 다 주식을 나눠줬는데 그 당시에 우리 친구가 주식으로 번 돈만 한 3, 4억 돼요. 와. 그때 한솔텔레콤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그런데 20, 30년 전. 실제 우리나라 부자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고속도로 종점 바꾼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버는 그게 전통 방식 클래식 이게 남아 있고 한쪽에서는 주가 조작해서 한몫하는 거. 근데 주가 조작에는 필연적으로 피해자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가 감옥에 간 사건과는 전혀 완전 맥락이 달라요. 그런데 얘네들 지금 모임 있잖아 모임. 뭐 거기 뭐 저 김행이 들어가 있네 안 들어가 있네 뭐 월단에. 원회 같은 어. 것들. 근데 그런 모임들이 그런 거죠. 모이는 명목은 뭐냐면 문화예술이에요. 전시회, 비싼 그림, 화가 뭐 이렇게 문화예술로 모여. 그래갖고 지들끼리 정보 주고받는 거야. 문화예술로 돈 버는 클럽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근데- 지금 저게 주가 조작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해먹었던 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주로 남편들이 고위직 또는 검사 또는 좀 기업 회장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던 애들. 그렇게 돈을 버는 게 남한테 피해를 줘서 그 피를 빨아먹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김행의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공한 기업인인데 니들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지금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지금 채팅창에도 손혁수 님이 그때 당시에 IC 코퍼레이션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지금 피해자가 당장 나오잖아요. 선량한 주식 투자자들은 좋은 주식 종목이라는 뭐 언론 기사나 이런 거 한 줄 보고 투자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뒤에 정보를 교환하면서 누군가에게 편중된 그런 이윤을 남기게 한 아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을 교란한 아주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들에게는 통용이 되고 우리 편에게는 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이게 천박한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어도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장가진 다 쳐버려. 관련 없는 것처럼. 그 검찰의 기술이잖아요. 나한테 밑보인 놈만 주가 조작으로 처벌하고 끝. 이런 방식이었을 거라고. 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썩어버린 상징적인 모습을 김행한테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키트리에서 나간 기사들 보면 그 용해인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분노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사 헤드라인이 그런 거야. 위키트리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뭐 여자한테 다리 벌려라든지 이런 걸 그냥 헤드라인으로 쓰는 거예요. 맞아, 유키들이 그래요. 아 이렇게 돈 벌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행이 하는 말이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메인스트림의 언론도 그렇게 쓴다는 거야. 나 속으로 저거 할 때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그렇게 답을 했겠. 그런 분들은 최소한 장관 안 하시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주가를 올려가지고 돈을 벌고 돈이 재산이 막 낳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장관까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죠. 양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 때 어땠습니까? 청문회 중에 압수수색하고 끝날 때쯤에 기소하고 남편 기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고 사실은 위키트리가 김건희 그 전시회 같은 데에 협찬으로 들어가 있을 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나머지는 뭐 대기업들 많았잖아요. LG라던가 우리은행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넣었었는데 위키트리가 난데없이 있길래 아니 왜 저런 저질 옐로우 저널리즘을 갖다가 저기다 들어갔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둘의 친분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 시기를 잘 넘겨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그 강서구청장 선거도 압승하고 총선도 압승해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하면 정말 그동안 켜켜이 쌓아온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아주 부패한 모든 집단을 함께 다 진짜 쓸어내릴 수 있지 다 않을까. 쓸어야 돼.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모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왜 예를 들면 김행 말고 한동훈 같은 애들 재산 보면은 주식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주식들이란 게 그런 거야. 내 돈 이를테면 100만 원 투자해서 몇십억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자기들만의 정보를 이용해서. 공직자들 재산 보면은 대개 상위층의 판사 검사들이 특히 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그 이유는 재판 중에 취득한 정보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김건희 조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나마 만약에 김행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 후보자였다면 검찰 이미 압수수색했어요, 저거. 안 했겠습니까? 진짜 도이치모터스가 언론에서 사라진 지 몇 달 됐잖아요. 우리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였는데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치 면책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마치 대통령처럼
모든 언론과 사법부가 김건희를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해 준 거 아닙니까? 한 번 소환 조사 해보지도 않고. 이것도 경찰이 진짜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 이용한 거 무혐의 처리를 했죠. 그랬더니 금감원장 이복현이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한 톨 증거도 없다고 확신. 아까 이런 1% 말. 얘기한 거랑 비슷하죠? 어떻게 1%.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금감원장이 자기가 수사한 사람도 아닌데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거고. 그러고 검찰이 코바네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때려줬죠. 경찰이 공공지구까지 특혜 의혹 관련 김 여사 불송치했습니다. 이건 다들 나서서 지금 다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이렇게 봐요. 김행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김건희의 갑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검사가 대통령이 됐고 검사 마누라가 갑이 됐지만 검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줄대는 게 중요해요. 그때는 아마 김행이 김건희 위에 있는 갑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뀌어 있죠 지금. 네. 그때 그 언니 이번에는 장관 시켜줘야지 우리 KK가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문제는 대한민국 소위 말하면 돈 많은 상류층들이 주가 조작 등을 통해서 돈 번 사례가 전수조사해 보면 부지기수로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수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참, 그런 자가 그런 집단의 수장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 정말 피를 토할 심정입니다. 네. 진짜. 진짜 열받네. 아니 돈을 불법으로 벌었다면 처벌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놈들이 처벌은 안 받고 장관을 하려고. 근데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조국만 때렸나. 지금 조국 장관님이 왜 맞았는지 정말 열받을 정도로 이번 정부에서 장관 후보라는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데 단 한 건도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맞죠. 받고 있지 네. 않아요. 진짜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만약에 그들이 조국 장관님 정도의 도덕 수준을 원한다면 그 다음에도 똑같은 적용을 했었어야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유유상종으로 보입니다. 김건희의 20년 지기. 나이는 동갑이 아니고 친구가 아닌데 월단회 등을 통해서 올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 청문회장에서 발견한 되게 재밌는 발언이 있었어요. 나는 월단회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월단회는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못 들어가신 거고. 근데 지금 다 아니라고 발뺌한 거 다 사실로 드러나서 오히려 그런 말 한 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월단회가 보면은 정규 고정 멤버가 있고 그냥 그때그때 초대해서 밥 먹고 나간 사람 그래서 윤호중도 가서 밥 먹고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는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새날리라고 있어. 비밀 조직인데. 엄청 많아 숫자. 그 실체가 10주년 행사 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핵심 중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접주들만 오는 거야 그거. 전체 다 오면 행사장이 없어가지고. 접주들. 네. 새날에도 있어요. 월단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날 구독, 좋아요, 멤버십, ARS 아무거나 그리고 댓글창 위에 있는 새날 10주년 공개방송 신청하기 저거 누르시면 아마 오늘 중으로 마감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몇 자리 남아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셔서 간단한 기재하시고 입금 10,000원씩만 하시고 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소 날짜 다 공개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